큰 거대 채널에서 제 거 영상이 좀 잘 회자가 돼서 뭐 인기수는 3위인데 저는 당연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아직도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 분들에 대한 상속세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이런 것들 해야지 나는 당연히 직업상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말하면 한 50분 걸려요. 이것들은 영상으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상속 개시일 1개월까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돌아가시면 당연히 이제 사망신고를 하시게 되잖아요. 3일장 끝나면 사망신고 하시는 거예요. 사망신고를 하면 그 다음에 그 분이 딱 물어봐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받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인데 돌아가신 분의 국가에서 알 수 있는 19가지 정보를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접수하자마자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 내역 주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내 계좌, 그러니까 은행, 주식, 보험, 새마을금고, 우체국,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내역들을 한 21일간 걸려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상속이 신고나 이런 것들이 상속세 신고가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6개월이면 기간이 많네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절차가 기본적으로 막 이런 식이에요. 3주 걸려요. 뭐 2주 걸려. 이런 식이 많으니까 여유 부리시면 힘들어져요. 왜냐면 3개월 이내에 만약에 내가 상속을 받는데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물론 특별 한정승인이라 그래서 빚이 있다는 거 뒤늦게 알았어요. 그럼 안날로부터 뭐 몇 달 이내에 하는 거 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이 기간 내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못 챙기면 저는 이제 두 번째 슬픔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슬픔이 찾아와요. 그래서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첫 번째 슬픔인데 두 번째 슬픔에서 이런 거 미리 챙길 걸 하면서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휴대폰은 1년간 해지하지 말자. 제가 예전엔 이유가 2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유가 3가지로 늘었어요. 첫 번째로는 부고를 알려야 돼요. 부모님이 부고를 알려야 되는데 이 휴대폰 기본요금 바꾸는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 번호를 승계할 수가 있어요. 상속인이. 그럼 상속인 승계하고 기본이 한 5,000원짜리 바꿔 놓으세요. 왜냐면 부고를 알려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지인이나 어머니의 지인이 외국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연락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권 채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내가 어디다 돈 빌려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 갯돈을 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카카오톡 메시지랑 문자, 전화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봐야 될 일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만 있었는데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는 되게 슬펐는데 갤러리 한번 보세요. 부모님 휴대폰에 갤러리 한번 보세요. 아들이 이제 촬영을 하는데 손주가 뛰노니까 이제 할아버지 보고 손주 좀 찍으라 했는데 그 아들을 찍고 와 눈물이 너무 나더라. 한번 보세요. 그 추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계좌 내역을 이제 샅샅이 확인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간 계좌 내역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은행, 모든 증권사, 모든 보험사를 상속인이 직접 가야 돼요. 이거는 세무사도 대리가 안 되고요. 변호사도 대리가 안 돼요. 무조건 상속인이 직접 가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좀 잘하는 상속인이 해야 돼요. 막 가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가 다 해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건 대부분 자녀가 한 명이 총대 메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지점을 딱 들려야 돼요. 그래서 10년간 계좌 내역 폐쇄된 것까지 다 주세요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엑셀 파일로 받아야 돼요. 왜냐면 계좌가 수십 개일 테니까. 그 수십 개의 계좌들을 제가 받아서 1차 판단하는데 한 3달 걸려요. 왜냐면 그동안 10년간 계좌 내역 증여한 것들 다 확인하고요. 정기예금 있잖아요. 5천만 원짜리 10개 들었다가 갑자기 한 8년 전에 2개가 줄어요. 8개로. 그럼 2개 어디 갔을까? 했는데 그 시점에 자녀가 아파트를 샀네? 뭐 어디로 갔겠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녀분들은 뭐 살아생전에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뭐 이러면 튀어나와요. 네,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10년치 거 확인하는 게 기본 3개월 걸려요. 가장 짧아도. 저희 눈 빠지게 그 계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정기예금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은행원 분이신데 400개 있었어요. 400개. 저 죽는 줄 알았어요. 하다 포기했어요. 잠깐. 자, 그러게 해서 그런 내역들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건데 첫 미팅 때 제가 무조건 얼마 세금을 낼지를 알려줘요. 왜냐면 세원의 마련부터 해야 돼요. 당장 6개월 이내에 나는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하다못해 연부연납을 하더라도 첫 번째 조각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취득세랑 첫 번째 조각하니까 2억이래. 2억 어떡하지? 빨리 마련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면 돌아가신 분 계좌가 묶여요. 못 써요. 그 다음에 은행을 가야지만 상속인 입증을 해야지만 그걸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돈은
이론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기반의 상속이 많으니까 하다못해 자녀들이 그걸로 취득세라도 내고 상속세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나눠준 다음에 추후에 6개월 있다가 야 아무기야 돈 얼마 나는데 줘 하면 누나 다 썼지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야. 뒤도 안 보고 싸우는 거야 이제. 진짜 엄청 싸워요. 그러니까 그 돈은 공금으로 제발 놔두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상속 다툼 진짜 많아요. 예전에야 우스갯소리로 30억 넘어가면 싸우고 뭐 50억 넘어가면 경찰 부르고 100억 넘어가면 법원에서 본다 그랬거든요. 조용하니까. 요즘 안 그래요. 요즘은 10억대도 싸워요. 왜 싸우냐면 상속인들이 50대면 싸워요. 상속인들이 50대인데 누가 직업이 있다. 그럼 그분은 마음이 여유로운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첫 번째 퇴직을 경험을 해요. 그러면 속된 말로 돈 나올 구석이 거의 상속밖에 없어요. 내 마지막 자산 증식이 기회예요. 그러니까 더 악착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그래. 갑자기 친절한 내 막내딸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하지 마. 막내딸은 병수발 다 들고 뭐 장남은 돈 다 가져가고 그런 집안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상상 초월이네요. 피바람이 불겠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속 다툼이 있어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 돼요. 왜냐? 연대납세 의무예요. 너가 안 내? 그러면은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 낸 세금을 내 물건을 압류 걸고 내야 돼요. 그게 미쳐요. 상속세는 공동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변호사님 두 분이 싸우면서 상속세 신고는 해야 되니까 세무사는 설정하자 해가지고 하면 나이스. 그거 안 하면 망해요. 왜냐면 그 상속 다툼은 재산 다툼이잖아요. 세금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속인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업무를 맡기시는 하는데 제가 몇 번 받다가 이제 안 받아요. 그걸 받으면 왜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하냐? 왜 이 사람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 같다? 안 받아. 야 가라 그래. 야, 안 받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막 전화해서 고소를 하겠네. 그러면 우리 그냥 계약 취소하시죠. 안 돼. 신고는 들어가야지. 가산세 내는데. 그러게 진짜 상속 다툼하다가 상속세 안 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상속 재산이 35억인데 안 냈어요. 상속세가. 하루 넘어가면 가산세 얼마랬죠? 20%, 7억. 하루 늦으면 가산세 20%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신고서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무조건 6개월이. 하루 딱 늦으면 20%니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20%니까 너무 살벌한 거예요. 그분 그래서 가산세가 8억 나온 얘기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다툼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좀 그래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신고하고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도 해야 돼요. 뭐 11월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까지 부동산 임대소득 있으면 그런 것들 내야 돼요. 마지막 정산하고 취득세 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때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를 써야 돼요. 협의 분할서를 쓰고 그거 토대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재산이 확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사를 시전합니다. 상속세는요 100% 상속세 세무조사해요. 가액이 낮을 땐 안 해요.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 100% 해요. 왜냐하면 15억 이하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체 조사로 끝나요. 근데 15억 넘어가면 거의 100%. 상속 재산이요. 채무 빼기 전의 금액 60억 원 넘어가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봐요. 난이도가 3배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60억 넘어가면. 자, 그래서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요거 많이 봐요. 이제 다가구나 이런 빌라 운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무슨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내냐 이런 분들 많으신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이미 19년도부터 과세가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세금 안 냈다. 세무서에서도 사실은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너무 소액이니까 그냥 넘어갔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면 이제 한 번에 정산. 7년치 거 무신고 다 때려요. 저게 맞으면 또 큽니다. 가산세가 쌓이면. 저게 크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좌 내역 이렇게 전부 다 봐요. 네,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100만 원이 자녀에게 이체한 100만 원일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고인은 용인에 계셨고 자녀는 송파에 있었어요. 큰아들이 송파에 있었는데 큰아들 송파 앞에 있는 은행의 ATM에서 100만 원씩 뽑힌 금액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날하고 일주일 이내에 큰 며느리 계좌가 빵빵해지네? 그거예요. 10년간 잡았어요. 7억? 금방 잡지. 뭐 어려운 일인가. 며느리 계좌 털면 되는데. 시간대 딱 맞춰보니까 45초에서 50초 걸려요. 너무 단순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액이 나가면 무조건 봐요. 1000만 원대 넘어가면 이거 뭐예요? 어디다 쓰신 거예요? 봐요. 자녀들이 부동산을 그 당시에 어떻게 샀는지도 봐요. 그러니까 취득자금 소명이 증여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세 때 한 번 더 펼쳐져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건 17년도에 엄마 아파트가 14억이었다는 거예요. 취득자금을 자녀가 그 당시에 돈이 어디서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너 그 당시에 돈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 많잖아요. 아버지가 그 매도자한테 돈을 바로 쏘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계좌에서 뭐라고 떠요? 1억이 뜬단 말이에요. 큰 금액이 갑자기 자녀나
뭐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 개가 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자원이 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자녀가 취득한 내역, 부동산 내역 쭉 있어요. 그냥 클릭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등기부등본 쭉 뗐는데 매도자의 그 당시에 17년 뭐 7월에 매도자, 그러니까 그 당시 소유자가 이장원 딱 떠요. 매칭이 너무 쉽죠? 네. 그러게 확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차라리 이때 걸리는 게 나아요. 가산세가 이제 계산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산세가 이제 살벌한 거예요. 그 가산세가 이제 100%가 넘어가니까 이제 그게 무섭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거 만약에 지금 17년도에 저 시점에 뭔가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한약 이런 거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이랑 이렇게 사가지고 드리세요. 건강하게 지내셔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뭐 예전에는 그러셨잖아요. 막 5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봐준다. 1원부터 봐. 1원, 20원, 700원, 900원 소명하라고 지금 준 거예요. 지금 국세청 자료입니다. 제가 가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소명해야 돼요. 동대문 세무서에서 조사했었어요. 자녀에게 청약통장 2만 원씩 10년 내줬어요. 240만 원 추징했어요. 56만 원. 2만 원 갖고 아니 줬잖아. 줬으면 증여니까. 아니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가지고 추징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인데 서울지방국세청 거 제가 클로즈 한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이제 고지세액이 0원이잖아요. 0원으로 조사를 하는 거는 사실 많진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가끔은 펼쳐지지만 거의 다 추징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올바른 상속과 증여의 올바른 이제 금융습관 좀 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좀 매듭 짓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